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전국 평산수도시협회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후원하는 2020년 전국 평산도시 관계자 언택트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면 제가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아유, 다 보이시네요. 네, 저희가 먼저 시작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공문으로 보내드렸긴 했지만 첫 번째는 화면에 음소거를 반드시 꺼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좀 차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국 평산도시협회 김유미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제가 보이면. 네. 다음은 이 행사를 주최 주관하신 내비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습도시의 문을 열어주는 키맨, 키다리 아저씨 아시죠? 네,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 문석진 정부 평산도시협의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산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평산학습협의회 회장 문석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어느덧 벌써 비대면 사회로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사회로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때에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가는 이러한 훈련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사회에 이러한 온택트 사회를 함께 잘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윤여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지금 온택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의 사유와 실천을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력 피하지 마시고요.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하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3만 평생교육사의 큰 우산이고자 하는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이 사회 변화 속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걸리지만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저는 이 언택트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아마 어쩌면 우리의 정보와 교육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그 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현장에 계시는 평생교육사들의 환경의 격차가 너무나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오늘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음은요. 저희 코로나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진에게
전국 평창스토시 관계자와 내빈들이 화상으로 응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우리 문석 회장님 불러보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생 학습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금 언택트한 이러한 방식으로 또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 여러 요청들이 있으신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료진 여러분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이 함께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덕분에 캠페인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공연이 있겠는데요. 이분들은 부천시 평창스 활동가이자 강사이신데요. 시민 강사입니다. 두루두루 신실밴드인데요. 두루두루가 뭔지 아세요? 두루두루 배우자의 분말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실 네, 신실밴드 나와주세요. 두루두루 밴드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신실밴드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천에 거주하는 두루두루 잘한다요 두루킹 신실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두루킹 밴드로서 멤버들인데요. 우리 비주얼 담당 신정민, 또 우리 가장 정상적인 노멀한 우리 김도사. 대한민국의 곳곳이 평생학습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배움의 여행을 떠나봐요. 자, 출발! 스피드 언덕에 바닥을 밟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배움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먼봉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어나가요. 열정의 소리가 들려오는 평생학습 배움의 길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평생교육 배움의 길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급이 또 급이 깊은 도시에 시원한 배움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나의 꿈소리가 들려 평생학습 배움의 길 찾아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급이 또 급이 silver sea 시원한 배움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나의 꿈소리가 들려오는 평생학습 배움의 길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둘, 셋, 넷 여행
들려오는 평생을 새벽의 길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평생 학습 새벽의 길 찾아 평생 학습 도시로 여행을 떠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성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평생 학습 새벽의 길 찾아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와! 선생님 너무 신나요. 네. 와!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파이팅! 선생님 손 한번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뜨거운 열기인데요. 다시 한번 두루두루 배우자의 준말, 두루두루 신실밴드에게 모두 화면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틀 동안 고생하시고 연습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박 3일 합식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서 박수로 화답을 해주시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부천시 평산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분들이 공연을 하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 평산센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시는요, 직원들이 강의실을 빌려서 이 언택트 미팅을 저렇게 직원들이 다 지금 배우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장면 혹시 연결할게요. 부천시.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어디 있냐? 아,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 들립니다. 어딘가요, 거기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 강사님 뵙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수희 선생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자, 첫 분씩 인사드릴게요. 김태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복가스 감사드립니다. 정희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김선실이고요. 끝으로 저희 김수정 소장님께서 대표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와! 김수정이고요. 임수정 센터장님도 계세요? 네, 부천시 네. 평산센터에?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센터장님까지 또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정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 이렇게 웨비나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3월부터 줌 앱과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회의와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식이나 아니면은 K무크의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를 큐레이팅하는 것들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예비위원 교육을 384명을 12회에 걸쳐서 줌 앱으로 블렌디드 러닝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는 평생학습 자원 활동가 35명에 대해서 줌 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변화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7월 3일 날 저희도 웨비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평생학습의 상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7월 3일 금요일 2시에 줌 앱과 유튜브를 활용해서 웨비나를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전국 평생학습 도시들도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저희 평생학습이 선두에 서서 사회적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센터 소장님까지 참석할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은요. 오산시 평생교육과를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요. 혹시 오산시 평생교육과 나왔네요. 네,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 이성국입니다. 네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산이 연결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방문을 하나 들어갈 거예요. 누구 방문인지 잠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와, 네네네. 제가 시장님을 잠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장님, 감독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산시 코로나 위기 극복 미담 한 가지 소개할게요. 이렇게 또 오산시 찾아주셨으니까. 괜찮으시겠어? 있죠? 부장님. 네. 오산시는요, 시민들과 따뜻한 나눔 행사를 실천했어요. 마스크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일단 아이들 문제 해결하고자 해서 학부모들과 함께 따뜻한 마스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이것이 학습하는 시민 활동가들 수백 명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따뜻한 마스크 오산시에서 음성으로 갑자기 하셨어요. 오산시청 거기 화면 체크하셔서 음속으로 하셔서 잘 안 들리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네, 오산시 시장님, 네, 마이크를 켜주세요. 괜찮습니다. 사상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스크 시민운동 하면서 평생학습 활동가들, 시민활동가들이 주역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힘이 바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큰 힘을 발휘해서 너무나도 평생학습의 힘을 재발견하는 기회였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주역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자, 소개합니다. 이 공무원들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가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아주 멋진 회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또 챌린지 덕분에 우리 함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격려의 챌린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상민 회장님 네. 사랑합니다. 네, 박상민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산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산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가 아주 뜻깊은 분을 좀 모셨는데요.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님이 계세요. 우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님은 누구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실래요? 그렇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이시잖아요. 네, 전국교육장협의회장이신 협의회 회장이신 서부교육지원청의 유재준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유재준 교육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전국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뜻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평소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국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는 169개의 시군구 단체장님들과 7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단체장님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 중복되지 않고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교육장 회장으로서 7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진일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네.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회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교육지원처에 계신 유재진 교육장님이 전국 우리 교육장협의 회장님을 하고 계세요. 정말 저희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들과 또 교육지원청과 아주 원활한 관계가 되어져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또 더 좋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유재준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올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되는 순천시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박지원 선생님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조은지 선생님이 계시는데 조윤지 선생님 연결되고 있나요? 네, 조윤지 선생님, 순천시의 조윤지 선생님. 네. 네. 연결이 됐네요. 네. 네네. 현장 연결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조윤지 선생님. 네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주무관님 대신 참석했습니다. 순천시입니다. 네, 이번에 순천시 평상시 박람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게 코로나가 조금 장기화가 예상돼서 지금 연기하는 방향 쪽으로 논의 중이고요. 저희가 6월 23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확정되는 거랑 이제 내년에 언제 개최하게 될지는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그 정식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네네. 혹시 거기 다른 평생교육 과장님이 어제 인터뷰하시기로 했는데 과장님은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쑥스러워 하시는군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개최가 올해 되면 올해 순천시에서 만나 뵙고요. 만약에 연기가 되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현장 중계를 했고요. 바로 이제 하상특강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언택트 미팅을 활용한 업무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유장유 전문 강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강사님 혹시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유장유 강사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발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조직과 개인들이 전부 다 화상회의 툴을 잘 장착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그 언택트 이 미팅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다가 화상회의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몇 개 올린 거를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조회수가 한 43만 개가 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들을 폭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 물어보셨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제일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화면을 끄면, 소리를 끄면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끄면 상대방이 전달이 안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전달이 될까 봐 되게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최를 하거나 화상회의를 시작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오늘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김유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연결해서 상호작용을 했지만 저는 댓글로 한번 상호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듣는데요. 혹시 누구 닮은지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영화 배우나 혹은 빅뱅의 대성, 네, 그리고 SG 워너비의 김진호 이게 닮았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혹시 누구를 닮았는지 제 채팅창에다가 1, 2, 3번 숫자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벌써 뭐 3번, 2번, 네, 2번, 네. 좋습니다. 2번이 상당히 많고요. 네. 빅뱅 팬들은 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1번, 네. 자,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만 해도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게 화상회의 중심인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할 때 요거를 먼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돌발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마 BBC 방송사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방문을 잠그지 않아서 생방송에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조금 요즘에 진화되어 있는 화면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나요? 요즘 화상회의 수업을 봤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웹캠에다가 노트북 위에다 올려놓는 작업들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게 넘어지면 네, 뒤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진화되어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워크샵이나 뭐 교육이나 상담, 설명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매뉴얼이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각자 지금부터 창조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앞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네, 보통 저희가 관역에다가 딱 꽂으면 100점! 1등! 이러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던지래요. 네, 던져놓고 딱 꽂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잖아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던져놓고 두근두근 거리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회의나 강의나 웨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지금처럼 오프라인에 사람들을 모셔놓고 중요한 연사들은 온라인으로 모여지는 이런 웨비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업무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디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왼쪽 위에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생일 파티를 하고 있대요. 생일 파티. 네,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생일 파티를 하고요. 오른쪽 아래 저희들도 아까 공연을 했지만 공연 업계가 되게 어려워서 화상회의로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단 유료로 받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왼쪽 위에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왼쪽이? 이거 어떤 사진 같으세요? 네, 이거는 회식이라고 합니다. 회식. 네. 7시에 끝나고 만나. 네. 앞에 만날 때는 꼭 맥주 한 잔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네. 어떤 분이 지금 발표를 누르셨어요. 네. 제 그 화면을 지금 뺏으셔서 지금 갖고 계셨는데, 자, 제가 다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어떤 돌발 변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황하는 순간 네, 이게 되게 꼬여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른쪽 아래 화면은 어떤 거냐면 보드게임의 화면이래요.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조차도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 다양하게 이 화상회의 툴을 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회의를 하실 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연출 방법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뒤에 배경 같은 거를 좀 깔끔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저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면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벽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소리 지금은 전부 다 소리를 꺼놔서 그렇진 않지만 다 이어폰을 하고 계시네요.
이어폰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하울링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지만 이 화상회의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연출법들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혹시 조명 보이시나요? 네, 저도 지금 이 조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되게 어두우면 분위기가 되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나 시선 처리, 각도 이런 게 사실 별게 아니지만 내가 얼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 미트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평정이 됐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MS에서 만든 툴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줌 혹은 구글 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줌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줌은 대중화가 됐고 구글이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구글도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줌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100명. 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250명. 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까지 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죠.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줌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트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지 참여가 가능하죠. 조금 더 보안을 신경 쓰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좀 뒀습니다. 네.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지만 구글 미트 저희 설치 안 하고 바로 웹브라우저도 입장을 하셨죠. 예, 그런 것도 특징이 있고요. 어떨 때 줌을 사용하고 어떨 때 구글 미트를 사용하냐 이런 걸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일방적인 강의를 할 때는 구글 미트가 훨씬 더 편합니다.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조별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참가자들 음소거를 좀 많이 시킨다거나 그리고 참가자 화면을 막 띄운다거나 그리고 이런 필요한 행사 때는 구글 미트보다는 줌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우리 회의나 혹은 우리 모임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도구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줌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학생들 전부 다 줌을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초대 링크만 보내면 사람들 계정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처음에는 무료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기능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소회의실, 설문지, 참여자 관리, 그래서 디테일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지고 사람들이 와, 줌 괜찮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요즘에 이 화상회의는요, 나를 좀 드러내는 SNS 툴이래요. 그래서 내 모습을 조금 뽀샤시하게 만들어준 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들을 없애주는 가상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들을 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지금 저기 보이는 화면 중에 어떤 분은 메인 얼굴 화면이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처럼 최대 16명부터 최대 49명까지 화면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화면 구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한 분을 꼭 찍어서 메인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을 터치하시거나 아니면 비디오 고정을 하시면 그 사람 얼굴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만 일부분의 얼굴만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이제 줌의 화면이고요. 거의 화상회의 툴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참여자를 관리하고 채팅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참가자를 관리한다거나 화면을 공유한다거나 사람들을 쪼개서 나누는 소회의실 기능, 이런 기능들이 밑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모든 기능들을 다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해서 하는 게 이런 줌의 기능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줌의 기능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서 난 소회의실이 기능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는 기능이 좋은 것 같아. 하나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참가자 관리에다 좀 집중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참가자시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웬만큼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내가 진행자다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네. 이제 진행자라고 하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어느 권한도 줘야 되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줌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주는 게 호스트 권한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를 중지를 한다거나,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돌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디오와 그 다음에 음소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혼자 하기 좀 어려워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동 호스트를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역할을 부담해서 그 사람이 공동으로 호스트를 해줄 수 있는 권한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자막 같은 거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권한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름을 바꾸거나 대기실에 배치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동 권한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줌의 가장 특징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글 미트는 이런 사소한 기능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화상회의야 간단하게 사람들의 음소거 정도를 통제하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참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발 상황들을 미리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화상회의를 켜놓고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시더라고요. 청소기의 소리가 모든 참가자의 귀를 방해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가자의 음소거를 해버리면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소회의실 기능이라는 기능이 이제 구글에서 이 줌에서 가장 특화된 기능인데요. 여기 지금 100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서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명, 10명 혹은 20명씩 각자 방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초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조별 실습 혹은 그룹 모임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참여자들한테 서로 상호 관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줌에서는 가장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줌이 살짝 보안 문제도 터졌지만 이 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보안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구글 미트, 일반적인 회의에서는 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구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구글 미트를 써보셨기 때문에 대충 반응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 들어와서 얼굴도 보이고 화면도 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채팅창으로 저희가 교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줌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보안에 강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구글이라고 한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구글 미트를 들어가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회의가 열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회의 코드 입력하는 것들이 여기다 회의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들어가서 참여를 하시는 거죠. 몇 가지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구글 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미트 레이아웃 보시면요. 저희 지금 아마 그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뭐 화면 참가자를 관리하는 거나 혹은 비디오를 끄거나 오디오를 끄는 건데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점 3개? 네. 혹은 PC에서는 점 3개를 누르면 레이아웃 변경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화면을 어떻게 볼 건가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볼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사이드바 옆에 화면을 두고 메인 화면을 볼 것인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옆에 소프트라이트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만. 그래서 내가 화면을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 자막 사용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러시더라고요. 영어 자막이 올라와요. 네, 자막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한글 자막은 되진 않고요.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 네, 영어로 자막이 올라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컨퍼런스 할 때는 이 기능을 켜고 눈과 귀로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기능을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화상회의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대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할 때는 화상회의 툴과 별도로 다른 툴을 같이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구글 문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PC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공동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작업. 제가 이 주소를 저희 채팅방에다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면, 자, 모바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만 PC에서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누르셔서 간단하게 이름과 혹은 하고 싶은 말들을 이 엑셀 창에다가 한번 저희가 남겨보도록 할까요? 김호석 선생님은 먼저 작성을 좀 해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의견이나 아니면 반응들. 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회의 안건을 미리 작성을 한다거나 관련된 주제들을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얼굴을 보고 있지만 옆에 없기 때문에 약간 뻘쭘한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왠지 말이 길어질 것 같고 이럴 때는 회의 주최자가 이런 화면을 띄우면서 같이 작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얼굴 보고 회의하는 세상보다는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걸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소그룹으로 계속 공부해요. 네, 이거, 소그룹, 의견을 주셨네요. 소그룹. 네. 이런 거 나중에 스터디도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공동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억한 심정으로 이걸 다 드래그해서 지우시면 다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다 저희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나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언택트 미팅을 할 때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 더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신 것 같은 거는 지금 PC에서만 가능한데요. 모바일에서 좀 할 수 있는 걸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모바일로 참여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약간 엑셀 창을 해놨는데 약간 포스트잇 같은 거를 찍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자기의 메시지나 그림들을 혹은 이렇게 내용들을 입력해서 같이 작업하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 채팅방에다가 주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주소를 올려보면, 자, 이곳에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예를 들어서 링크를 눌러보시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위쪽에 포스트잇이 떠 있어요. 그러면 포스트잇을 누르고 이곳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아이콘도 한번 해볼까요? 아이콘을 입력하면 메모장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새 메모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역시 전부 다 공동 작업이 가능해요. 공동 작업이. 그래서 혹시 네. 지금,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조금 느릴 거예요. 버퍼링이 좀 있습니다. 혹시 안 되면 다시 껐다 들어오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조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들고 서로 움직이고, 지금 작성 중이시군요. 작성 중인 건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한 보드판 안에다가 각자의 의견들과 생각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방적으로 내가 전달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화상회의는요, 서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의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툴들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들이 요즘에 그 메모 그 어플로 노션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노션. 네.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요. 자, 노션 같은 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제가 이걸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띄우면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형식이라서 사람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 공유할 때 이런 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네, 그 밑에 서브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구조, 즉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들을 안내할 때, 순서들을 안내를 할 때, 그럴 때 사람들한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내용들을 이렇게 커서를 클릭하면 바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그 회의를 진행하기에 좀 편해집니다. 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회의 진행이나 상호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런 툴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화상회의인데 화상회의 도구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거 아니야? 화상회의 도구는 사실 얼굴 보고 말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 참여하는 걸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저희가 내용에 들어가서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면 네, 자막 없으시죠? 자막. 왜냐면 영어로 뜨는데요. 제가 이 PC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엔 스마트폰을 화면을 띄우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 화면이 띄어졌네요. 화면을 띄워서 자막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제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얼굴을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구글이 음성 자막 번역이라고 하는 어플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나온 어플인데요.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할 때 자막을 키는 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성 자막 변환을 이렇게 누르면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텍스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은 화면만 보여주는 것보다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훨씬 집중도가 높대요. 그러면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면서 그리고 글자를 보여주면 저희들이 사람들은 훨씬 집중도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말을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에 오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내용을 알려주기에는 부담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화상회의나 이런 교육들을 할 때 약간의 연출들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상회의를 하면 이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줄어든대요. 그런데 강도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만났을 때 거기서 결과를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1박 2일 에어비앤비를 임대해서 회의를 해버린다고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오프라인도 중요하고 온라인에서는 그 전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이 화상회의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저희가 이해하거나 배우진 않지만 몇 가지의 기능들을 보시면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이 소통을 통해서 내 평생교육을 가지고 뭔가 전해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일반인들이 전부 다 화상회의에 대한 방법이나 배움을 얻고 싶어 하는데 기회가 좀 더 박탈당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면 일반인들이 전부 다 배움이나 지식들을 전해봤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한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상회의나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음소거를 끄고 켜시고 저한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사회와 조직들과 개인들이 똑같은 경험을 겪고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모든 과도기가 지나가면 다 이제 안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 격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참고로 요즘에 페이스북도 화상회의 툴을 내놨죠. 우리나라는 아직 실현이 안 됐는데 다른 나라에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일반 다른 그 툴들이 점점 보급이 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곳에서 전부 다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툴들 혹은 또 괜찮은 내용들 이런 것들 있으면 제가 제 유튜브나 혹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 네,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국 평생도시협의회 사무국은 열려 있습니다. 주시면 바로 연결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가 이제 긴급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평생학습관에서 대응하는 바람직한 평생학습관이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딜까요? 여수시인데요. 여수시 평생학습관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바람직한 평생학습관 모습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여수시에서 보내준 화면인데요. 어제 주말에 연락을 받아서 꼭 틀어줘야 한다 해서 급하게 준비했는데 음악도 들리고 잘 들려졌죠? 네. 여수시 혹시 있나요? 네. 여수시 혹시 연결될까요? 여수시 연결되나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은 되는데 말소리 들리나요? 아, 들립니다. 저기 있네요. 아,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네. 빨리 넘기십시오. 그냥 우리 평생학습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넘기십시오.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터 코로나에 관련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코로나19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인데 전국 평생도시협의회에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문석진 회장님이 자장으로 해서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장님과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회장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석진 회장님 나와주세요. 일종의 이제 화상회의 내지는 화상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평생교육의 관계자 여러분, 또 전국의 평생교육사 여러분, 어떤 질문도 좋겠고요, 건의사항도 좋겠고, 또 여기 나와 계시는 부회장님께도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문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요. 경주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이제 문석진 회장님께 지목해서 꼭 질문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경주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주시 평생학습 가족관 노태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는 평생교육사 김영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 평생학습관 시설 한번 보고 들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네,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경주시 평생학습관 한옥으로 진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저 따라오세요. 네,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저기 또다 붙여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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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다른 평생교육사 권민우 평생교육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질문은 권민우 주무관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우선 오늘 이렇게 언택트 미팅이라는 새로운 또 경험도 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문석진 회장님이야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짜 엄청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석진 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보통 전국 평생학습 도시회 같은 경우 발전을 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가장 또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그 발전하고 연결이 가장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자치단체장님들 보시면 대부분 다 시군구의 이제 일 때문에 다 바쁜 일정들 소화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뭐 언택트 미팅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가 뭐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그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나 그런 생각이나 시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오늘처럼 이제 웹 세미나, 웨비나라고 표현하게요. 이러한 부분이 유네스코의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이런 기구에서 지난번 웨비나를 했는데요. 많은 나라가 참여를 했고 또 독일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원격으로 떨어져 있지만 회의를 하는 동안에 서로 간에 함께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울에서도 이를테면 25개 국가에 있는데 서울시장님과 함께 하는 기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화상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화상회의의 방식이 이제 언택트 방식으로 가는 건데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일단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정보가 있으시고 테크닉이 있으신 분들이 다 준비해 준 걸 들어가서 화면만 나오도록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언택트한 소통이 가능하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화상에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게 시민사회에서 또 아니면 소그룹에서 이게 원활하게 되어지려면 결국은 평생 학습과 관련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자꾸 진행이 되고 또 학교 교육에서도 진행이 되면서 일반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제 강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워서 활용하면 되겠지만 일상화되어져야 비대면인 언택트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평생교육의 방향이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이를테면 언택트 분야에 있어서의 문해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를 사무국에서부터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우리 단체장님과 함께 모일 때도 이러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 모든 지역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네. 다시 한번 경주시 평생학습 가정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노태일 팀장님 감사해요. 네. 다음은요. 전주시를 한번 연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전주시의 김사미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김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척 날씨가 더운데요. 전주의 바람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여갑 국가평생진흥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뉴노멀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평생학습은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되는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나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엉뚱한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성이 풍부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특히 교육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면대면 상호작용을 해왔었죠. 그런데 웹강의 형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웹강의를 할 때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것이 훨씬 더 앞당겨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웹상에서 상호작용하는 그것이 어느 하나하나의 어떤 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드러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교육적인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강의실에서 그냥 편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냥 쏟아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교수 설계를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면대면 상호작용 못지않게 이제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많아졌고 그만큼 학습 경험이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어느 하나의 학습 경험으로 편중되지 않게 이 학습 경험의 이력을 잘 관리해 나가고 그 관리된 학습 경험을 여기저기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로는 평생학습 계좌제지요. 이 평생학습 계좌제가 점점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하는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좀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그 지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시 선생님, 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강을 이용해서요, 댓글 좀 소개할게요. 평택시 이정은 선생님께서, 사투리 정겨워요. 경주시 준비 많이 하셨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울산 중구 김전님도 보시면서 지금 9분 전에, 네, 전주시, 또 경주시 준비 많이 하셨다. 또 김문 선생님 사투리 어쩔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중구 김지영님께서 경주시 민우쌤 참 잘생겼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시의 이정훈 선생님께서요, 전주시의 태국부채 갖고 싶네요. 그리고 전주시의 평상습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 협의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시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양평군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양평군 준비되고 있나요? 양평. 네. 네, 그러면 이천시에 루이타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문석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한 패널당 2개의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양평군에서 준비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천시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평생교육사 유이타라고 합니다. 저는 문석진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회장님께서 지구를 지키는 1.5도씨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전국 지자체가 같이 함께 하셨는데 기후 위기와 평생학습 도시로서 면대면 평생학습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말씀 부탁드려요. 유이타 선생님, 우선 반갑고요. 네, 이름이 독특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비상인 상태에 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기후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후 변화를 하지 않고 기후 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변화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 인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래서 기후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에 226개 시군구가 이 부분에 다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다 참여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한 기후위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우리의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1.5도씨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켜낼 것인가. 이미 우리가 1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0.5도가 더 올라가면 우리의 지구는 그야말로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10.7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를 우리는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에 관해서 악당 국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축 목표가 실제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해야 되는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 탄소에 대한 중립, 2050년까지 넷제로를 꼭 지켜가고 그리고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지방정부가 서로 연대해서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에서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 관점에서도 우리 시민사회에 우리 위기 상황을 분명히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민들이 이러한 기후위기를 인식하게 됐을 때 다음에는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 것, 분명히 또 탄소를 줄이는 것, 또 여러 가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화력 발전을 줄여가는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가는 우리의 시민사회의 노력들 이것들이 우리 평생학습의 중요한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후위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평생교육인 모두 또 평생교육사 여러분들도 지구온도
네, 1.5도 지키기를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양평근 선생님이 연결이 아직도 안 되나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전하연 회장님께 질문하는 거였는데 고양시에 김호도 선생님 계신가요? 네. 김병호 선생님, 제천시가 먼저 하십시오. 기다리시고 계시죠? 전에 전국 평생도시협의회 회장도시였었어요, 제천시가. 네, 거기 평생교육사입니다. 김병호 평생교육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김병호입니다. 직접 오시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택트 미팅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말씀 주시는 우리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하영 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평생교육사라면은 전부 다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 직렬화 해가지고 한참 막 열정을 다 해가지고 뜨겁게 이렇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혹시 좀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직접은 아니지만 화면으로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특히나 이번에 또 중국 평생교육사협회를 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화면으로 이렇게 뵙는다라는 게 또 이 시대의 비구매자 같은 기분이 사실 들어요.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손짓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투는 또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평생교육사의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함께 그 고민들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는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 평생교육사,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사들의 직렬화 문제, 저도 공공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안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공무원 노조 중에 전공로가 있고 항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로 쪽에서 이제 계약직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지금 항공로 측하고 이 평생교육사의 직렬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 1일 날 저희 협회의 이재주 부회장님과 한성은 총장님께서 항공로와 함께 또 세종시에 가서 그와 관련된 또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앞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개들을 조금씩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라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공론의 장을 잘 못 만들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더더욱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오늘과 같은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평생교육사 TV 라이브를 이제 매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6월 그 라이브를 다음 주죠. 17일. 예, 17일 날 저희가 6월 그 평생교육사 TV 라이브를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평생교육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련된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항공로 측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언급하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협회 활동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사들 함께 해주시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저도 충북 평생교육사협회 지회장을 맡으면서
작지만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김병호 제철실 평생교육사 선생님은 충북 평생교육사협회장님이 얼마 전에 되셨죠? 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양평군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평군 평생교육사 김지원입니다. 되나요? 네. 예, 잘 들립니다. 계속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 김유미 선생님의 애타는 목소리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천시 김병원 선생님의 질문에 얹어서 전하여 한국평생교육사 협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들의 연수교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현 상황에서 화상교육을 통한 초임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연수교육 및 기존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관여됩니다. 네.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입니다. 우리 김지원 선생님께는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저희들이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힘들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아무튼 개인적인 이야기였고요. 평생교육사 연수 보수 교육 문제는 비대면 화상 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아마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평생교육사 보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이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측면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제 비대면 화상 교육에 대한 관심들 적으로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협회도 이제 연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프로그램 그 체계를 1차적으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이제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제 평생교육사들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연수 프로그램 개발했던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협력해서 연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불어서 이런 화상교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생교육사 TV를 통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어떤 연수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좀 빠르게 논의를 하고 특히나 오늘 유장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결국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모이기보다는 이 각자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좋은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현장감이 있는 정보 교류라든지 연수, 보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평군도 많이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요,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요, 바로 이제 패널 자유 토의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토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주제를 하도를 던지는 질문을 진정군의 어재훈 평생교육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세 분의 패널분들께서 각자 이제 자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진청군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청군 평생교육사 어재영입니다. 들리시나요? 어재훈 선생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예,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청군 평생교육사 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오케이. 네. 자,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면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생활 속 방역으로 코로나와 방역 그리고 일상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현장이 앞장서서 시민교육 등 공존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생학습 도시가 일선 현장에서 더 모범적으로 리드해야 할 일상으로의 공존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패널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고요. 한 7분 이후에 또 끝내야 돼서 시간을 맞춰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 저 나라 선진국이었는데, 아, 저 나라 괜찮은 나라였는데,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압축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부단히 선진국을 쫓아가려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직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게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우리가 보통 뭔가에 대해서 배운다, 가르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뭔가 교과 내용 중심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료 기술이든 뭐 의료 장비든 하나하나 놓고 보면 과연 선진국에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날까요? 더 뛰어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학술지에 대단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면 교과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육의 행태가 이제는 좀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됨 또는 인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평생교육 담론이 또는 평생학습 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됨의 문제를 의식하게 됐고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좀 더 성숙의 과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거대 담론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삶의 장 속에서 정말 성숙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낱낱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우리의 꿈을 담아내는 성숙을 향한 우리 인간됨의 꿈을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분에게 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각국의 이제 반응들을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구 사회가 이번 방역에 뒤떨어진 모습을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질병에 대한 특징, 이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서로 간의 접촉, 비말 감염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좀 늦었던 것이고요. 또 일단 감염병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른 쪽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K-방역이 선진적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또 곳곳에서 부분 감염들이 계속적으로 수도권을 중심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이든 아니면 쿠팡이든 또 작은 교회 모임이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평생학습의 기능이 여기에서도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방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력하게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줘야 된다. 또 많은 어르신분들이 여전히 방심하고 방문 판매장, 일체와 같은 곳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의 기회, 지식의 전달의 기회,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된 것이죠. 물론 저희가 경로당 모임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방문 판매장에 가서 아무런 조심성 없이 그냥 감염병에 노출되신 거죠. 저는 앞으로도 더 우리의 시민학습이 곳곳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텐데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곳곳에 시민사회 인식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할 텐데요.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의 단체장님들하고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이제 평생교육사로서 저 나름의 이제 반성적인 고민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물론 전국의 많은 평생교육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과연 우리 평생교육은 이 사태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살짝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이 교육의 문제가 특히나 평생교육의 문제가 조금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특히나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문을 닫고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평생교육이 삶에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특히나 평생교육에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평생교육적으로 사회적인 참여가 많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부분들, 물론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평생교육을 뒤로 밀리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고 또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생교육계는 여전히 이렇게 담론, 말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천이 전제된 평생교육을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특히나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학습 동아리, 그리고 평생교육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평생교육사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한 실천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걸 17일 날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더 이상 이제 담론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실천을 해 나갈 때 평생교육의 가치가 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네, 저희 문석진 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문석진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평생교육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평생학습 모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시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으로서 축적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 시민사회의 평생교육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평생교육과 같은 관점들이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하게 충분히 효용성 있게 작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이런 언택트 방식의 소통도 익혀야 되는데 결국 이 목도 우리 평생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사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모든 도시의 시장 군수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이런 부분에서 융합적으로 노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에 소통의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민여가 원장님, 또 정화영 우리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